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거의 폭탄 수준입니다. 자, 이 오늘장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뭐 거래량 크게 수반되지 않아서 걱정은 안 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증시시장을 너무 많이 밀어버렸어요. 뭐 실적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좀 과하게 밀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장 증시 좀 설명해 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해 주시죠. 예, 금융시장은 1991.54포인트, 28.55포인트 하락을 했죠. 1.41%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는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금일 2천억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830억대의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환율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1060원대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가중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결국 이게 불확실성에 대한 확대로 지금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부분들이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FOMC 회의 때까지도 아마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 좀 보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시장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거래 대금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4조 원대가 조금 넘는 4조 3천억대의 거래 대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금일 허무하게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종가는 결국 91포인트대에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9월 29일, 30일 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매수 유입이 됐었는데요. 10월 첫날 들어서 바로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400억대에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선물에서 일단 금일 2,500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단 말이죠.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00억대가 넘는 그런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었고요.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투매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수 방어주들이 나름대로 좀 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좀 역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일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어닝 시즌에 좀 돌입을 하죠. 10월 7일부터 삼성전자의 예비치 발표로 시작을 해서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도래가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더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종목분들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격적인 조정이 왔다고 해서 그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좀 더 주고 사더라도 일단 실적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제 자리대에서부터는 매수를 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라는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 말씀을 듣고 매수를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지금 자리대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게 자리대에서 머지않아서 다시 그 이상 자리대 지수대 위에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러한 시장, 즉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들이 전개가 되면 아마 심리적으로 좀 상당히 위축이 되실 부분들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16만 9건이 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들은 끝까지 믿고 일단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소폭 밀렸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코스닥 시장 소폭 밀린 게 아니고 코스닥도 많이 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참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오전에 약간의 이런 움직임들, 즉 트리거 현상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과도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변수인 부분들은 홍콩 문제죠, 그죠? 이 홍콩 문제가 좀 과도하게 나타나면서 투매장이 출현됐고, 이 투매장은 결국은 시청자분들께서 겁을 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매수 찬스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어느 정도 변동성 예상했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기를 코스피가 상승에 제한이 있으면 결국 코스피가 오르지 못한다는 것은 코스닥에도 상승 제한이 있을 것이다는 얘기 분명히 드렸었고요. 그 관점에서 오전에 가족분들한테 몇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면 코스닥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변동성 장세입니다. 해답은요, 결국은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또다시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오늘 이노칩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의류 관련주 중에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오히려 급등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언제 급등이 나오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고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리 지수가 내리꽂아도 결국은 오르는 종목은 있죠. 그것은 결국은 성장성에 기인한다. 그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이제 이 코스닥 지수가 573포인트까지 빠른 회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예측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빠른 회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거래량 없이 빠뜨린 구간은 역시 거래량 없이 올라온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던진 것은 결국은 코스닥에서 매도 주체는 외국인 하나였습니다. 그리 크게 많이 던진 물량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했는 물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물량입니다. 그럼 내일부터라도 또 외국인이 더 매도로 돌아선다면 자, 매도로 돌아설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홍콩 사태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인가에 대해서도 참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홍콩을 방문을 합니다. 홍콩 가서 여러분들 그 HSBC 이쪽에 제가 명확하게 홍콩 쪽에서의 그 자료들을 좀 수집해서 여러분들께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특파원이 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장세. 자, 이번 달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관계된 성장성. 여기에 집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실적적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적에 관계된 성장성이 부각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안전한 종목인지 저희가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자,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오늘 특히 여러분들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빠른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디램 가격 상향 안정화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모바일 디램이 성장 국면에 있죠. 자, 이점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대다수 아십니다. 첫 번째 상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1,15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가파르게 좀 상승이 나왔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승에 대한 모습이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됐다가 61선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장중에 6%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다름 아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요일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줬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전히 여지없이 후려치는 거는 투신 애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 이틀간에 34만 주를 던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22만 주 이상 매도가 좀 나왔는데요. 그 물량을 거의 연기금 쪽에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일장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장에 금일 형성되어 있던 저점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즉 이 31,800원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좀 챙겨 놓고 다음 부분들, 즉 어디에서 좀 지지가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이긴 만큼 소외를 좀 받을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번쯤은 끊어주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34,000원 언저리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 34,0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요.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서울 반도체를 상담을 하셨네요. 27,450원에 비중 7%. 7%는 뭡니까? 자, 1042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비중 7%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손절을 하셨거나, 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놓고 더 이상 매수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빠질 만큼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 2만원대가 강한, 지지선대인데요.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자, 결국은 지금 이만큼 빠졌으면 이 2만원대에서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면 26,500원과 2만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하루만 1,600원 정도가 빠져서, 그리고, 굉장히 좀 낙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정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이 앞전에서 거래량을 수반했던, 즉 수반해서 밀고 올라왔던 그 거래량들이 아직도 다 나온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반도체의 어떤 성장성은 스마트 전구가 어떤 발현이 될 때, 그때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서울 반도체 가끔 요새 저 상담 들어오신 분들한테 얘기 드립니다. 이 스마트 전구가 활성화될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될 것 같다. 즉 봄쯤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테라젠 이텍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6,4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6%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유전체 분석 장비의 전문 업체입니다. 그런다면 과거에는 나름대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었었죠. 테마의 흐름들도 좀 나왔었고요. 근데 금일 최근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소외를 좀 받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수급이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요. 잠깐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2분기 때 적자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결국에는 어닝 시즌이 좀 돌입이 되게 된다라면 좀 더 소외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 30%니까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6,400원짜리대 이탈이 된다라면 종목 교체를 좀 통해서 다른 종목을 한번 거래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G엔지인데요. 4,350원에 비중 20%라고 5992님 남겨주셨네요. 자, 최근에 들어와서, SG엔지가 어떤 방직 쪽에 어떤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또 빠뜨리죠. 결과적으로 SG엔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의류주들 말씀드렸던 것은 박림이나 신원이었는데, 박림하고 신원 한번 봐보세요.
자, 이 장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방림, 지금도 신고가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도 한번 봐보세요. 신원도, 지금 오늘 금일 또 8%나 오르면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방림, 신원, TK케미칼 이런 종목들, 물론 TK케미칼이 제일 약했습니다만은 의류 관련주들은 결과적으로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SG엔진은 자 SG 충남 방적이 있어서 그렇지 직접적인 의류 회사라고 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운송주로 분류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빠지는 것이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SG 세계물산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하고 같은 계열사에 냈습니다만은 결국 의류주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왔다가도 쉽게 무너뜨리는데, 자, 이미 요 선입니다. 위험관리선은 3680원 선인데, 종가상 이 선을 깨고 내려오면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들고 가셔서 본전 부근 이상에서는 충분히 팔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고 가보십시오. 오늘은 투매장이니만큼 뭐 걱정해야 될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을 매수를 하셨어요. 27,000원에 3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27,000원짜리 때에 35%를 매수를 좀 하셨는데요. 손실폭이 좀 상당히 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중이 35%라고 한다면 작은 비중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섹터 중에 그나마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드는데요. 2분기 때는 1,0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조금 더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19,000원짜리 때인데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정리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 월봉상을 좀 보더라도 항상 5개월 선을 부딪히는 그런 저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22,000원 선 자리 때 요 자리대가 오게 된다라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물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활성화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예, 도시바, 샌디스크 이쪽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죠. 그런데 자, 이 회사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송아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범량건영 범량건영. 매수가는요? 18,000원. 18,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10%. 10%. 파세요. 파세요. 예? 자, 이런 종목은요, 네. 이거 개인들이 매수할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는, 자, 감자도 벌써 했죠.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감자를 최근에 해서 이게 살아 돌아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감자가 벌써 2012년도에 있었던 감자였는데 그때부터 쭉 거래 정지됐다 기업 합병 분할되면서 최근에 재상장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 자, 이거 이만큼 지금 100분의 1토막 비슷하게 난 건데 결국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수익을 내러 들어가시겠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게 어느 순간 거래 정지가 걸려서 상장 폐지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 갈 길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보유수량 전혀 없습니다. 기관 보유수량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들만 이걸 핸들링하는데 그 개인이 과연 개인일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과연 개인일까요? 그냥 개인일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떤 이 종목과 관계된 개인입니다. 이 동사와. 그렇다면 이 동사와 관계된 개인이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돈으로서, 즉 자금으로서 갖고 노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뺐다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고 지금도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상. 조금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닙니다. 고맙대요. 내일이라도 매도하실 것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예. 별로 좋지 오늘 않습니다. 샀는데, 오늘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군을 타면 더 안정적이에요. 더 안정적인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종목은 결국은 그들의 돈의 어떤 노름, 즉 돈의 어떤 장난질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장 폐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오늘 샀는데 막 100만 원 걸어먹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근데 아이, 감사합니다. 예, 다음부터 이런 종목 들어가지 마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DHP 코리아요. DHP 코리아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900원에 15%요. 8,900원에 15%요. 네네. 지금 한 10%가 약간 모자르게 수익 중이세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아니요, 저기, 10,000원대를 뜯지 못하고 거기서 이렇게 있어갖고요. 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조금 더 기다려봐서 그 10,000원 정도에 먼저 전 고점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어떻게 할까 하고요. 지금 비중이 15%세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 네. DHP 코리아는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빠졌다가 올려주더라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이 고점권역의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인데요. 네. 지금 보면 제약주라든가 헬스케어 쪽 이런 쪽의 주가 수준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니까 등락이 조금 크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러면 네.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네. 최근에 종목을 보시면 61선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바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네. 근데 요번에 그 자리대가 한 9,4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네. 9,4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되면 익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고점은 넘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아, 네. 네, 정고점이 넘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자리대가 약 한 11,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 네.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이 DHP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올해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만 한 40억 정도를 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은. 일단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로 좀 보시고요. 네. 일절가랑 9,400원 정도 좀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그게 시장이 얼마나 걸릴 거다 그 부분은 좀 사실 애매한 부분들인데요. 네. 상승을 좀 하거나 그러면 크게 네. 움직일 수도 있어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는 않을 것 아, 같습니다. 네. 저도 그걸 생각하고 조금 기다렸거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9,400원 정도만 생각하세요. 그 이탈하면 입절한다. 9,400원이요? 네네. 네, 종가상으로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소리바다에. 소리 받아요. 네, 매수가는요? 5,200원. 엄마나. 어머나, 오늘 있잖아요. 비중은 얼마나 되신데요? 비중 30%. 이거를 왜 5,200을 왜 들어가셨어요? 저번에 분명히 제가 전번에, 아니에요. 그런데 6,000원까지 간다고 무슨 방송에서 가더라고요.
지금도 괜찮다. 누가요? 대표님. 제가요? 아니, 그 상담하시면서 그런 말을 하길라, 이게 괜찮다 해서 갔더니. 아니, 여기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가 분명히 5,600원대에서 5,600원, 5,400원대에서 전량, 가족분들하고 전량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5,200원대 따라 소리바다를, 안 그래도 이 방송을 계속 보는데도 예.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허허, 참. 그거는, 잠깐 요래 그 한 사이 그거는 못 봐서. 아직 예. 제가 진짜로 보거든요, 그거는. 저번 주에 계속 강조했어요. 제가 이거 소리바다 차익 실현 했다고. 소리바다에. 그리고, 그거는 못 봤는데. 강연회 때 가서도 제가 이거를 소리바다 어떤 분이 다시 들어가고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차익 실현 다 했다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일단은 4,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자, 여기가 지지선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4,000원 자체가 지지선이 여기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자, 제가 전에 그 얘기를 한 드렸어요. 4,000원에서 만약에 장기적 박스권을 뚫고 올라오면 이게 4,000원에서 그걸 다시 그거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 박스권이 4,000원이었다면 결과적으로 이 4,000원에서 50%인 6,000원대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장기 박스권은 아니었어요. 그죠? 장기적 저항대는 아니었어요. 장기적 저항대는 6,000원대입니다. 그죠? 장기적 저항대가 아니고 단기적 저항대가 한 2년여간의 박스권 상단이 4,000원대 부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50%인 6,000원대까지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시 밀린다고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4,000원대 지지를 받으면 6,000원대까지의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6,000원대까지 못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4,000원 밑에까지 빠졌다가 4,000원을 깨지 않으면, 즉 종가상 4,000원 부근 3,980원이에요. 그걸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제 얘기. 전략을 잘 들으세요. 네. 그리고 이미 놓치셨기 때문에 지금 AS 해드린 차원입니다. 네. 자, 3,980원, 종가상 3,98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갑니다. 아시겠죠? 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아직까지 우려 섞일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유저가 늘고 있다는 것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4,000원 부근까지만 내려주면 재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들고 계셔보세요. 들고 계셔보시고, 이게 리바운딩이 나오면 다시금 5,500원대 부근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그죠? 네. 그럼 그때는 빠져나오세요. 어머님은 그런 식으로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아시겠죠? 네. 누가 들고 가라고 해서, 누가 6,000원 간다고 해서 덜렁 사고, 이 소리바다를 계속 강조했던 사람이 접니다. 올해 1월 달부터. 그러면 제 말을 중점적으로 들으셔야지 다른 사람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아시겠죠? 예, 며칠 전까지도 계속 이거 방송에 제가 연결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보고 싶어. 꼭 필요하다고 저희 스태프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꼭 지금 상담 꼭 필요하다 이러면. 그죠?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포스코 ICT 그거 손절매를 7,300원에 하려고 했다가 못하고 지금 밀려와 버렸어요. 네, 왜 못하셨어요? 글쎄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 정도는 지키겠지 생각했는데 빠져버렸네요.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그거는 이제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냥 100%예요. 네? 제가 조금, 자금이 얼마 안 돼서 그냥 다 산 거예요. 100%?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7,350원. 7,3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7,300원이 깨져서 깨지면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못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단타 치셔요? 단타? 단타요? 네, 단기 매매로 보신 건가요? 아니, 이제, 한 9,000원까지 보려고 네. 들어갔는데요. 네, 손절은 7,300원에 제가 정해놨거든요. 네. 근데 못했어요. 왜 못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제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지금 자금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오늘 신저가의 좀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캔들의 개수가 한 5개란 말이에요, 음봉 개수가. 오늘 또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더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일단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그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이 자리대에서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오게 된다라면 7,100원대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게 포스코 ICT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자리대 한 6,400원대, 요 자리대가 바닥권역이에요. 그럼 거의 뭐 6,400원 정도라고 하면 얼마 이제 안 남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지 아니면은 제가 좀 단기적으로 봤어요. 조금 아주 초단기는 아니고 한 달 정도요? 한 달이면 단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한 달 정도를 좀 보고 하시게 된다라면 종목을 좀 교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쭉쭉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7,2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아마도 이 자리대가 단기 저항 자리대일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종목 교체를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좀 길게 뭐 한 1년 이상 끌고 가시거나 뭐 그때 결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전기차 충전기 같은 거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한 달 보세요. 아니 근데 장기 가져가도 돼요. 1년 이상 가져가실 거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얼마까지 수익 나세요. 예. 1년 이상 가져가시면 뭐 저 위에 뭐 10,000원 언저리까지 못 가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네. 좀 길게 보시는 게 더 좋으세요. 적금 나놨다 생각하셔도 되고. 이 종목은 길게 가도 괜찮은 종목인가요? 괜찮은 주식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금액 얼마 안 되신다고 하셨죠? 네네. 적금 들여놨다고 생각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주식 이게 참 적금이 안 됩니다. 그죠?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요. 파라다이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어요. 그죠? 36,000에 비중 30%라고 9994님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 파라다이스는 계속 좀 안 좋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4만원대 부근에서 계속 조금, 중국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 즉, 중국 관광객 수 중에서도 특히 어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애들이 이 슬롯 머신을 땡기진 않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슬롯 머신을 땡길 수 있는, 즉, 어른들의 관광객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어른들 관광객 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얘기를 그때 한번 드렸었는데, 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근거가 어딨냐고. 저도 책자에서 읽어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근거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관광청에서 나온 자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지금 파라다이스가 왜 여기서 늘 41,000원대에서 지금 4만원 부근에서는, 맞고 밀리는지 해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종목은 여기서 지금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33,000원하고 39,000원 사이에 박스권이 형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상 저는 어떤 그런 관광객 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파라다이스 개념을 봤을 때 36,500원 정도 오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종가상 이 부분입니다. 32,100원을 깨게 되면, 종가상 32,100원을 깨게 되면 거기서부터 밀리면 25,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서 새로 들어가시는 행위는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CT를 매수를 하셨어요. 17,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니까 오래전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17,300원짜리 때면 요 자리대인데요. 전날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되게 됐는데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상승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1%도 안 되게 일단 상승 출발해 놓고 난 뒤에 3% 정도, 거의 4%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중국 합작법인을 좀 설립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 그때부터 이제 가동을 한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LCT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이 교두보를 좀 마련한 그런 상황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제약을 좀 따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 때를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자리대에서 뭐 리스크 관리를 하라는 그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적합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매수가 정도 부근보다 조금 모자란 자리대죠. 한 16,000원대 요 자리대에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자나 상담 보내주시면 이어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로엔을 신청하셨네요. 로엔 매수가가 41,500원에 비중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일단 수익이 났어요. 그건 축하드리겠는데, 자, 이 로엔하고 KT뮤직 그리고 소리바다의 관계를 좀 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엔하고 KT뮤직이 굉장히 강하게 신고가를 뚫고 올라올 때 소리바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죠? 계속 바닥권역에서 조금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소리바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밀크라는 그 음원 사이트 때문에 굉장히 크게 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로엔하고 KT뮤직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경쟁사라는 얘기죠. 이제 소리바다하고 로엔, KT뮤직은 같이 가는 섹터인 음원 관련주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음원 가격에 대한 상승 얘기가 나오면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음원 가격에 대한 상승 얘기가 안 나오면 이거는 거꾸로 갑니다. 경쟁사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같이 소리바다가 급락이 나왔을 때 로엔하고 KT뮤직은 급등이 나왔는 거예요. 8% 되는 급등이 나왔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급등은 자, 단기적인 급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음원 가격의 상승으로 보자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죠. 당연히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었고, KT뮤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연히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었고,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 이 소리바다가 다시 크게 조정이 안 드러난 이 종목 역시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단기를 보셨다면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 관점 말씀드릴게요. 차익 실현 하십시오.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소리바다가 지금 쉽게 빠질 종목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타이어를 매수하셨어요. 13,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13,100원짜리 때는 요 정도 좀 되겠네요. 어느 정도 밀려 내려왔는데 좀 과도하게 밀려 내렸어요. 지금 하락 추세 때 추세 라인 때를 그어보게 된다면 넘어가는 듯해서라 다시 밀렸단 말이죠. 결국 박스권역으로 획입니다. 일단 만원 지지 라인 때 만원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원부터 11,500원까지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예상이 되니까요. 일단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11,5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 국민주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예. 하반기, 지금 하반기죠. 하반기 전자주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메디포스트인데요. 예.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요. 3% 빠졌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에 막 빠지니까. 비중은 몇 프로나 되신데요? 30%요. 네. 63,000원. 장기적으로 지고 가실 수 있으시죠, 그죠? 네네. 그럼 들고 가세요. 들고 아, 가시면 네. 되고. 자, 네. 이 메디포스트는 제대열 관련한 회사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제대열 관련한 회사인데, 제대열을 보관해주고, 이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가, 최근 들어와서 그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고, 이제 저점대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자, 추세상으로 보면, 요렇게 추세를, 이제 추세선상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선 떨어지고 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은 못 와요. 그런데 이 추세선상이 지지가 계속 입증이 되면 바로 그 반등세가 옵니다. 자, 제대열이라는 게요, 당장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님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쭤봐도 될까요? 예? 60대요. 60대시죠. 네. 자, 어머님이 아이들을 출산하실 때, 그 제대열이라 하는 그걸 보관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산모들이 제대열을 보관을 합니다. 그걸 왜 보관할까요? 이따 향후 하려고요. 걸릴지도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 유전자에 대한 부분을 남겨두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방의학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예방의학 쪽은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 조금 먼 미래입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제대열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질 거예요. 지금 중국에 기사들, 이상한 기사들도 나오잖아요. 영유아 관련해서 제대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열 화장품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것이 조금 동사하고 그렇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열 보관, 그리고 제대열로 인한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장기를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에요. 아, 네. 네. 근데 물론 단기적으로 크게 팍 오른다. 이게 갑자기 튀어올라서 또 19만 원대 가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딱 저항대 보이는 자리대가 있어요. 어딘가 하면 7만 4천 원대예요. 아, 네. 그죠? 거기까지만 들고 가세요. 거기까지는 네. 충분히 옵니다. 손절선 안 잡아드릴게요. 손절할 필요는 네. 없는 회사입니다. 아, 네. 예, 네. 이분 여기 대표분도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굉장히 정직한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예, 성공 투자.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 테크원을 제가 네, 한 6만원대 정말 매수를 했어요. 6만 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70% 되는데요. 70%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선전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상담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언제쯤 매수를 혹시 하셨나요? 작년에 정도 했습니다. 작년 정도 그래서 너무 좀 소리를 많이 와가지고 네. 타임을 놓친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일단은 이게 예.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세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자리 때문에 손절도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 단위로. 네, 일단은 예. 최근에 안 좋은 얘기들은 다 터지고 있어요. 실적 맞습니다. 안 좋다라는 얘기 나왔죠. 예. 그래서 증권사에서 리포트 목표가를 하향하네 얘기 나오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고요. 예. 또 한 부분들은 지금 공장 가동까지 중단했단 말이에요. 창원에 있는 CCTV 공장도 중단을 했고요. 예. 그럼 계속 악재적인 것만 계속 나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카메라 쪽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방산산업도 지금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예, 예.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좀 무신경을 무신경하게 좀 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예, 예. 지금 항상 120개월 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이 자리대도 깨면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결국은 3만원 자리대도 깰 수도 있어 보여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이게 3만원을 깨도 10%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아예 그냥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많이 선전매가 너무 좀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네. 좀 지켜보고 진짜 이게 선전매 했어야 되는데 너무 네. 지금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보고만 있습니다. 지금 때를 놓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예. 일단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대신에 예. 10월 달은 일단 포기를 하세요. 10월 달에? 네, 이번 달은. 왜냐면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예, 예. 막 급반등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삼성그룹주예요. 그죠? 예. 삼성그룹주는 언젠가는 한 번쯤 움직일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를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버티세요. 버티시고 주가가 4만원 이상 가게 되면 예, 예.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세요. 4만원 정도? 네, 4만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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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한주 정답 SK 하이닉스네요. SK 하이닉스를 여러분 꾹 쥐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시장에서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올해 10월 달에는 개천절도 있고 한글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헌터라는 게 한글날 이벤트를 한다네요. 일본어도 섞여 있고 영어도 섞여 있는 게 한글날 이벤트를 한답니다. 참, 통곡할 일입니다. 그죠?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